일단은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만요. 일단은 설명드리기 전에 설명회 관련 주요 내용은 정량적 분석이며 분석에 대한 과정을 투자자분들께 공유 드림으로써 기업 정량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던스 제공 및 시작에 대한 계기 제공을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다음에 설명회에서 거론되는 기업은 보유하고 있거나 미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의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님 알려드립니다. 내용 중 일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설명회 및 분석 내용을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거 설명회 중 질문은 받을 수 없으며 일반형 소통만 가능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전기차 관련해갖고 자동차 섹터 해갖고 준비한 거는 한국 단자거든요. 이거 이렇게 하려고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한국 단자하고 명신선하고 준비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두 개만 이렇게 설문조사에 하면 저 썰렁할 것 같아갖고 센트럴모텍 요즘에 뜨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그것도 그 테슬라 관련 공주거든요. 그래갖고 같이 끼워놓는데 하필 또 그게 또 걸려갖고 센트럴모텍 한번 생으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 센트럴모텍 오늘 처음 봤거든요. 약간 사업보고서 잠깐 봤었는데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차피 같이 진행하는 거니까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저는 2차전 지역은 이제 방위 산업을 이렇게 주도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보니까 자동차 부품이 가장 거의 화학적용 빼고는 가장 낫더라고요. 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투자 성향이 이제 제가 필터링하는 조건이거든요. 개인적인 방법 이렇게 쭉 있는데 항상 선호하는 거 뭐냐면 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인기 없고 알려지지 않은 소외주를 선호합니다. 투자 심리하고 연계되는 멀티플의 바닥권 위치에 관련해갖고 그렇게 선호하거든요. 그래갖고 자동차 섹터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런 관점으로 자동차 섹터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자동차 섹터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10일 전인가 뭐 일주일 전쯤에 한 거예요. 한 걸요. 10일 전인가? 준비한 건데 자료를. 관건은 보니까는 재고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최근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재고 자산 많이 쌓여 있잖아요. 해소되기 전까지는 못 좋긴 좋지만은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기 소요가 상당히 견고하잖아요. 그리고 재고 자산 보니까 체크해보니까는 꽤 낮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관리가 양호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업종, 빈집털이 관점. 좋은 의미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완성차하고 부품. 근데 완성차하고 부품주, 특히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전동 내연기관차 관련해서는 이제 많이 이제 꺾일 거잖아요. 트렌드가 이제 매출이라 그래갖고 전기차 트렌드에 관련된 부품주에 대해서 선언을 좀 하고 있고요. 2차 전지도 괜찮은데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주가 고점에 부분에 있는 게 많아요. 그래갖고 주가 수준 측면에서 2차 전지보다는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 부품주 쪽이 낫지 않을까 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견조하면서 원재료 땅 전기차 관련이면 뭐 구리냐 뭐 아연, 알루미늄 해갖고 관련된 원재료가 관련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익 관점을 봤을 때 매출 총이익률 때문에 총이익률이 하락한 그런 기업들을 찾아봤어요. 걸요. 매출은 견조하면서. 근데 그게 한국 단자가 하나 딱 꽂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준비를 했는데 센트럴 모텍으로 하시죠. 대우자산 같은 경우에는 플래닛이거든요. 플래닛 사이트 좋은데 재고자산 회전율을 보시면은 17년 3분기 이후에 최저 부분에 떨어져 있고 재고자산이 초록색이거든요. 상당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현대차거든요. 회전율은 박스권의 상단에 넣어 있고 재고자산 관리는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물론 이거 반도체 뭐 쇼티지 때문에 완성차 차량을 못 만들어갖고 그런 사례도 있겠죠. 기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재고자산이 낮게 돼 있고 회전율은
회전율은 뭐 박스권 상단에 있어요. 이렇게 재고자산이 측면으로 완성차가 반도체보다 좀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 단자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다 해놨어요. 근데 뭐 센트럴 호텔으로 해야죠. 센트럴 호텔을 한번 보겠습니다. 센트럴 호텔은 저도 오늘 처음 본 건데 일단은 그 전기차 부품주 중에서 제가 체크해 보니까는 테슬라나 뭐 리비안 아니면 루시드 쪽에 매출 이력이 있는 기업들이 보니까는 요 딴 것도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요 네 가지더라고 보니까요. 일단은 한국 단자 한번 주가를 한번 볼게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과대노포 과제, 과대노포, 낙폭 과대. 그래서 고점 대비 한국 단자 51% 폭락. 명신도 하나 볼까요? 명신도 하나면 고점 대비 71% 폭락. 바닥에서 12% 올라왔는데 하여튼 거의 뭐 상장 이후에 최저가 근처죠. 시총은 높아요. 9,100억. 기회되면 나중에 명신산업도 한번 설명해 한번 같이 한번 기업 분석 한번 해보시죠. 괜찮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57% 폭락. 그래도 많이 빠지긴 빠졌네요. 그러니까요. 센트럴 호텔. 이건 예전에 보기로는 되게 뭐 이렇게 좀 부실주에다 이렇게 좀 테마주인 줄 알았더니 또 내용을 보니까 뭐 나름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고점 대비 61% 폭락. 그래서 일단은 제가 기준점이 있는데 과거 이제 OCF하고 FCF 현금으로 중요한 기업이고 그다음에 12BW 발행 사유가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하고 그다음에 매출채권 회전율하고 재고자산 회전율 이렇게 체크하거든요. 같이 한번 센트럴 모텍이 가능한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모텍을 하겠으니까는 종목 분석 연간으로 보니까는 매출액은 17, 18, 19에 감소됐고 20년 유지 21년에는 꽤 증가했네 보니까요. 근데 영업이익 측면을 보면은 103억, 103억, 103억 뭐 이게 세 개가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 있지 뭐? 못한가 아니면 뭐야 이게 진짜인가 103억? 아 신기하네요. 63억, 36억 뚝 떨어졌네 보니까요. 매출액은 늘었는데 이익은 뚝 떨어지고 103억 3연속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보니까는 5년 연속 플러스예요. 이거 괜찮네요. 캐펙스가 엄청나게 보니까요 지금 FCF는 당연히 1년 빼고는 전부 다 마이너스. 이거는 그렇게 선언한 조건은 아닌데 예전에 설명드렸듯이 성장주 조건에서는 매출액이 크게 뛰면서 FCF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성장주에 대해서는 투자가 가능하다. 그럴수록 그런 기업이 이제 에코프로비하고 그다음에 LNF잖아요. 주가 승인 측면으로는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게 낫긴 낫죠. 근데 이거는 아까 상위 버전이고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는 매출액은 더 뛰었으면 좋겠네요. 보니까요. 일단은 21년 매출액이니까 뭐 22년 매출액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율이 좀 높네요. 그러니까는 자동차 부품주들은 대체적으로 체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건 좀 감수하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현금 배당이 하나도 없고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다음에 대주주 지분율 높은 걸 선호하거든요. 이거는 48%니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네요. 보니까요. 강태령 대표이사님, 회장님, 정익규님 누군지 모르겠네요. 성씨가 틀려갖고 같은 창업주인가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지표로는 이제 주채권 회전율하고 재고자산 회전율 확인하는 건데 재고자산 회전율은 툭 떨어졌는데
근데 횟수로 보니까 23회, 18회. 이게 높은 거 보니까는 많이 떨어졌어도 투자는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보통 뭐 2회, 3회 뭐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산 대비 재고 자산 비중이 이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매출채권 회전율 나오고요. 매출채권 회전율도 이게 좀 많이 떨어지네. 이게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입니다. 분기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는 유지되고 있고 재고 자산 박스권 유지가 있고 세부적으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지금 플래닛이라고 이게 되게 지금 괜찮더라고 보니까요. 센트럴 부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채권 회전율, 재고 자산 회전율 분기로 보면은 장기로 봤을 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네요. 보니까요. 분기로 보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렇게 나쁘진 않네요. 보니까요. 사업 보고서를 한번 봐볼까요? 사업 보고서를 봤는데 이게 좀 내용이 좀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사업의 내용. 사업의 내용 보이십니까? 보통 그 전기차 관련이면은 이 구동부품 하면은 이런 것들은 다 내연기관차잖아요. 현가부품, 전장 부품 좋아요. 현가부품 뭐지 이게? 동력 발생 장치 이것도 이거 내연기관차 쪽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주요 제품의 서비스 보니까는 구동 부분, 현가 부분, 자회선 부분에 그러니까 센트럴 DTS, 센트럴 모텍, 센트럴 DTS 하고 구동 부품 가격이 보니까는 특징적인 게 현가 부품 쪽에서 보니까 제품가들이 상당히 많이 상승하고 있네요. 연도별로. 현가 부품에 포커싱을 두고 한번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재료 가격을 보니까는 이게 뭐야 원재료 가격이 나오면은 제가 뭔지 보고 지금 원재료 가격이 대체적으로 21년도에 많이 튀었네 보니까요. 알루미늄이고 현가가 알루미늄 현가의 주요 원재료가 주요 제품이 컨트롤암이네요. 그 컨트롤암이 현가 부품인데 현가 부품을 아까 그거를 모니터링 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원재료가 알루미늄인 것이네. 이거 체크 한번 해봐야 되는데 중요하게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네 보니까요. 21년도 사업보고서입니다. 계략적으로 일단은 감을 잡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센트럴 모텍 제품들이 되게 많네 보니까 기어, 구동계 기어, 샤프트 이너리스, 샤프트 기어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내연기관차 포함되는 거니까는 이런 것들은 매출이 좀 감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네요. 이거는 리스크 상이고 현가, 엑셀?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볼스크류? 그래도 한번 체크하게 되네요. 그러니까요. 센트럴 DS 가동률은 이렇게 됐고 매출 실적을 보니까는 매출 실적이 부동 부분 이 정도 현가 부동하고 현가하고 거의 50% 50%인데요. 보니까요. 현가가 제품가가 아까 현가가 원재료 제품가가 많이 올랐는데 19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네 보니까요. 지금 구동 부분은
유지되다가 여기도 21년대 많이 올랐는데 현가가 훨씬 많이 올랐네요. 거의 대동소이하게. 현가가 이 센트럴 모트의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센트럴 DTS는 부동 부분 내연기관차 그쪽 위주고 뭐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네 보니까요. 매출액이 21년도에도 계속 올라오고 이게 계속 상승 추세다 보니까 이렇게 특히 현가 부분 이게 뭔지 잘 모르겠지만은 성장성이 좀 있어 보이네요. 고객사,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아이고 이게 지금 생으로 한번 하는 거예요. 지금 처음부터 하고 어떻게 하는지. 그게 괜찮으시죠?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가 주요 판매처고 기아도 있고 근데 뭐 판매 전략 뭐 알아서 하시고 확고한 대부분의 신뢰 구축을 알아서 하시고 수주 현황이 없네 보니까요. 유동성 위험이라고 하는 것도 현금으로 뭐 이따 체크하면 되니까요. 차입금 아까 190% 정도 됐으니까 184%. 주요 계약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영구개발 실적을 유의미하게 좀 잘 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뭐 이렇게 PHEV 전기차 관련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최근에 그 개발 기간이나 그런 것들이 고객사를 보면은 이 해당 부품주 같은 경우에 자동차 부품의 트렌드를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20년, 19년 전기차 쪽으로 많이 타네요. 기아, PHEV, 아반떼, HEV, 이오토, 액추에이터. 최근 거 보니까 비교적 다 전기차 쪽이다 보니까요. 괜찮네요. 여기 또 밑에도 최근 게 밑에도 또 있어요. 모비스, 현대몰, EV, 일렉트릭 비클, G80 EV도 하나 해보니까요. 최근 거는 대부분 보니까는 전기차 쪽이다 보니까 포드 머스탱도 들어가네 보니까요. 르노트 쪽에도 들어오고 컨트롤함? 컨트롤함이 아까 현가 부품은 그거 아닌가요? BMW도 들어가네. 댐퍼, 포크 뭐 뭔지 몰라요. 이거. 모비스, HEV 전기차 쪽이고 ZL, ZFL기 뭐지? 이거? 변속기 뭐 그런 회사 같은 거니까요. 이게 지금 연구개발 실적이고 이제 이게 다 납품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같이 해갖고. 연구 개발 계획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EV, 이단 전기차 관련이래요. H사는 현대차고, M사는 어디? 메르세데스 벤츠인 거예요? 제동장치, 공동이니까는 개발되면은 납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도 메르스, 볼스쿠리오? 볼스쿠리오가 나왔었는데, 볼스쿠리오가 요즘에 센트럴 되게 주력으로 삼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볼스쿠리오도 체크, 현가장치 체크 두 가지. 구동장치는 내연기관 쪽이니까 크게 뭐 이렇게 포커싱을 하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업의 특성, 계열화된 시장, 뭐 이거 나중에 한번 쭉 읽고 대학자 산업, 경쟁 현황, 회사의 경쟁력 이것도 중요하죠 이제. 경쟁력이 어디 보자. 구동장치와 현가장치를 주요 목표 시전하고 있고 무효정장치는 이너레이스, 오디, 클러치 버스, 로토샤프트, 뭔지 뭔 말이에요 이거보다. 변속기면은 이건 내연기관차잖아요. 구동장치는 매출이 앞으로 이제 감소될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고 로토샤프트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으로 들어간다네요. 그럼 이것도 오케이 체크. 현가장치 중 컨트롤러함은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철에 비해 비강도 높고 비주를 보죠. 대표적으로 차량 경량화. 이거 괜찮네. 차량 경량화면 전기차 쪽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현가장치가 아까 알루미늄인 것이 원재료였었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군요. 보니까요. 이거는 그러면 현가장치는 전기차 쪽하고 트렌드하고 맞는 부품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성장성이 높게 나오나 본데요. 그러니까 당사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알루미늄 컨트롤함은
국내 최초? 괜찮네요. 국내 최대 규모의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대적으로 외래 관계사를 통해 해외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 납품한다고 그랬었는데 이게 그럼 알루미늄 컨트롤함이 이게 테슬라에 납품하는 건가 이게? 이게 혼잣말입니다. 반말이 아니라. 현가장치의 컨트롤함 이거 중요하겠네 이거. 동력 발수 장치. 하여튼 뒤에 맞네 보니까요. 일단 현가장치하고 볼트 스크류하고 그중에서 컨트롤러 이거 집중적으로 파헤쳐야 되는데 보니까요. 체크. 아이고 눈이 아프네 이거. 주요 고객사는 현대기아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테니스, 현대위아 맞네요. 21년 누적 구동 부분 53%, 현가 부분 46% 및 현가 부분이 최근에 많이 올라왔네. 43%, 46%. 알루미늄 모시기 그거 있잖아요. 신규 사업으로 볼트 스크류를 발굴하여 사업하고 있습니다. 그냥 현가 부분 체크하고 볼트 스크류 체크하고 현대차 그룹의 변화를 반영하여 주력 생산품의 알루미늄 컨트롤이 국내 최초로 했다고 했잖아요. 좀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이게. 차종별로 성장 보면 경쟁 최초 되고 있는 2020년에는 EV 감속기형 볼스크류. 이게 볼스크류도 이것도 전기차 쪽에 들어오는 거네, 보니까. 이것도 괜찮네요. 납품 계획을 진행해 매출 다각화를 통한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연구개발, 향후 연구개발 거기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다뤘나 보군요, 볼스크류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좀 보고 신규 사업이 중요하죠. 신규 사업 역시 볼스크류네요, 그러니까요. 볼스크류를 국내 최초, 이것도 국내 최초네요. 오호, 괜찮네. 국내 최초만 한 거 보니까. 국내 완성차 및 자동차 부품 업체에 국내외? 왜냐면 해외 업체에도 이렇게 납품하고 있다는 건 현재 동일 자동차 부품 회사가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있게 동일한 품질 및 성능을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계획이며 이런 것들을 좋아해요. 볼스크류도 이게 EV 자동차용으로 들어가고 국내 최초로 개발했고 동일 자동차 부품에다가 국내를 독점하고 있는데 이거를 시장 파일을 나눠 먹겠다 이거죠. 음. 기어 액추에이터형 볼스크류 납품 계약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1단계는 친환경 전기차 구동장치에 들어가는 변속기 부품 6종. 이 볼스크류가 내용을 읽을수록 좋네요. 친환경이면 전기차니 2단계는 축적된 기술력 바탕으로 볼스크류 사업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보행기 구상에 즉각적으로 대응 가능한 품질을 블라블라블라 익숙 강화 목표. 하여튼 잘 하시기 바라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네요. 이제 21년 사보서니까 한번 22년 1분기 사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떠들고 막 그래갖고 뭐 하나 막 그러시는 거 아니죠? 이게 준비가 안 돼갖고 저도 좀 파악을 해야 되니까는 22년도 1분기 실적은 가보도록 할까요? 이거는 어차피 재무제표 정형작품상에서 이제 체크할 거니까 넘어가고 해요. 여기서는 매출액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1분기에 매출이 많이 성장했네요. 아주 높게 성장하진 않았는데 계속 성장하고 있네. 연간으로도 21년도 최대 매출이었는데 22년 1분기도 성장을 했네요. 총이익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죠, 이거? 이게 아무래도 알루미늄하고 뭐 그런 것들 원재료 단에서 문제가 생겨갖고 이게 엄청 빠진 것 같은 거니까요. 황간비도 이렇게 많이 높아졌지, 이거?
영업이익은 적자 났네요. 매출이익이 크게 늘었는데, 크게 는 거 아니고 적정히 늘었는데, 그러면 일단은 판관비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매출 원가는 아마 재료비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비용 단위가 뭐가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격 침대잖아요, 성격. 비용의 성격별 분류. 뭐가 이렇게 많이 된 거야? 전체 비용이 980억 원인데, 중에 기타? 기타가 엄청 튀었네. 이거 기타가 뭐야, 이거? 기타가 3배 튀었네요, 이거니. 원재료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네. 이건 변동비역 기업이죠? 그러니까 아까 매출 총익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거는 원재료 단에서 알루미늄 인공신가 뭐 그거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금속류 비철 금속류들이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떨어진 건데 보니까요. 이거는 뭐 어차피 지금 요즘에 원재료 많이 가격 하락하니까는 이거는 하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종업원은 급여는 보면은 비슷비슷하게 유지되고 있고 감가상각비는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고 지급 수수료가 많이 올랐네요. 그러니까요. 소모품비도 올랐고 외주 가공비도 올라갔고 전반적으로 많이 올라간다고요. 근데 이게 특이사항은 기타네, 기타. 판관비를 별도로 뽑아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판관비에 뭐가 들어갔는지 알아야지 뭐가 아쉽게도 판관비는 별도로 안 해놨네요. 물적 분할 또 뭐야 이거. 아까 보니까 뭐 분할 뭐 얘기 나오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분할을 또 이런 물적 분할하면 안 좋은데. 물적 분할이 끝났네요, 연초에. 1월 1일 날. 일단 이거에 대한 반응은 시장 반영은 다 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럼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는. 이것도 물적 분할이라고 팔아먹으려는 거 아니야? 이거 상장시키거나 이거. 팔아먹진 않겠죠. 상장시키려고 그러나 이거. 물적 분할하면은 요즘에 좀 세관경 기가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고자산 한번 봐볼게요. 매출채권하고 매출채권 이거 충당금이 하나도 안 잡혔어 이거. 그만큼 돈 받는데 뭐 자신 있다는 건가? 그러면 뭐 매출채권 잔액현황 경과기한 뭐 이거 확인하면 되죠. 이거 그러니까 미연체가 거의 대부분이래요. 91이하가 그냥 조금하고 이거 뭐 주요 고객이 그냥 현대하고 기아하고 뭐 벤츠하고 뭐 약간 뭐 르노 그런 대기업들이니까는 뭐 돈은 잘 즉각적으로 잘 받나 보네. 그 매출채권에 관련해서는 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그건 좋네요. 현금 흐름 측면에서는 이거 채권 관련해서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재고자산 재고자산도 올라가는데 회전율은 좀 낮아지는데 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플래닝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뭐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때 이것도 뭐 일단은 괜찮다고 하느라고 제품이 좀 많고 쌓였고 매출액만 증가되면은 뭐 아주 뭐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모니터링을 해봐야겠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쌓았나 없네. 그 자본금 변동사가 잠깐 가볼게요. 음, 괜찮네. 이거 주식 총수가 아이고 팔이야. 요즘 50견 있어갖고 이게 마우스만 조금만 움직이면 어깨 아파고 이거 별 얘기 다 하네 이거. 녹화 중인데 이거. 주식 총수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는 뭐 과거에 뭐 유상증자나 12BW 발행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선호하는 조건이고. 오케이. 자사주 같은 거 있나 봐볼까요? 자사주는 없네요. 아쉽게도.
그다음에 주주에 관한 사항. 아까 정익희 씨가 뭐 사업주인 줄 알았더니 친인척이에요, 친인척. 아드님이 410주. 임원들, 아이고, 많이 사지. 이 두 분이 많이 갖고 있네 보니까요. 일단은 40%, 48%면은 오케이. 저는 개인적으로 40% 이상이 갖고 있는 기업들을 선호하거든요. V사주, 뭐, 임원에 대한 사항, 뭐, 방태룡님 46년생이면은 연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산이 바로 안 되네. 54, 20. 한 70, 78살 그 정도 되셨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단 승계 뭐 그런 게 불거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요. 한양대학교 나오셨고, 옛날에 한양대학교 나오셨으면 뭐 공부 잘하신 거죠. 아까 아드님이 있었는데 재직을 하나? 아드님이 재직을 안 하시네? 아드님이 재직하시는 게 좋은데. 음. 앞으로 이제 기업 승계 해갖고 이제 그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 한번 해봐야 되는 거니까요. 임원, 그리고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확인할 사항, 투자자 보호, 제재도 높고, 합병? 아까 분할한다고 하더니 또 합병이 뭐예요, 이건 또. 분할을 했고, 분할한 게 알루미늄 단조 사업 부분이면은 이게 현가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게. 이걸 왜 분할했지? 이게 좋은 거를? 이거 자회사로 편입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돼 있겠지. 안 돼 있으면 이거 뭐, 이거 안 돼, 이게 말명인데, 이게 보니까 CTR 레코 포장이, 이거 안, 자회사로 편입 안 돼 있으면, 종속해서 안 돼 있으면, 이게 때려쳐야지, 이제. 분할은 했고, 1월 1일 날 아까 한 거 그거잖아요. 뭐, 그 이후에는 뭐 크게 뭐 리스크 될 상황이 없네. 그러니까 12BW 외전이 뭐 그런 것도 없고, 소송권도 없고, 뭐 나름 깔끔하네요. 보니까요. 어디 보자. CTR 에코 포장이 종속회사로 돼 있나? 아드님이 재직해야지 회사 상황을 잘 알 수 있고, 오래되셔야지 이제 승계받더라도 회사를 잘 이끄실 거 아니에요? 생짜배기가 들어가고 지분만 승계받으면은 경영을 제대로 하겠어요. 종속기업으로 포함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하긴 뭐 물적 분할에서는 종속기업 포함되겠죠. 100%. 그리고 지금 핵심 포인트는 그 현가장치 무슨 암? 뭐 잠깐만요. 까먹었네. 현가 부분은 컨트롤암인가? 그게 이게 테슬라 쪽에 납품이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주요 고객 한번 봐볼까요? 포인트를 잡고 가려면 이거 뭐야 이거 A, B, C, D 4, 2로 돼 있네요. 이거는요. 그러면은 해외 수출이나 국내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없나? 없네요. 이거 뭐 이렇게 봐서는 뭐 테슬라에 몇 프로 납품되는지 확인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는 회사한테 현대, 기아, 뭐 모비스, 위아 뭐 그럴 수도 있겠잖아요. 이거는 제가 적어놓고 이 회사 주단분 통화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좀 세부적으로 체크를 하니까 이렇게 아주 친절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도 없고 뭐 지금까지는 뭐 대략적으로 보니까는 뭐
딥하게 분석해 볼 만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판관비가 왜 이렇게 계속 올라왔는지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좀 그게 약간 거시기 하네 보이거든요. 아까 여기 한번 판관비 봐볼까요? 22년 1분기. 아까 여기서 본 거죠? 일단은 이거는 판관비율은 지금 1분기만 팍 뛴 건지 아니면 과거에 이제 뛴 건지 추세적으로 상승하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정량적 분석에 엑셀로 이제 입력해야 될 것 같고 보니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봐야죠. 근데 계략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전기차 관련 부품주에 포함되는 거 맞고 일단은 세부적으로 분석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국단자하고 명신산업은 다 돼 있어갖고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엑셀을 딱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지금 되게 제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지금 40분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제가 엑셀을 또 준비해 놓고 엑셀 명신산업이 다 해놨고 이거 한국단자도 이거 16년부터 다 해놨는데 이거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해성 DS 거를 이렇게 센트럴 모텔로 바꿔서 엑셀은 뭐 다 입력하실 줄 아시죠? 엑셀 입력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떻게 볼까요? 잠깐 시간이 원래 1시간씩 하기로 했으니까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트럴 모텔 성장이 19년대로 돼가고 입력할 거 별로 없네요. 이번에 다행히 한간비가 한번 간단하게 봐볼까요? 한간비 한간비가 장기적으로 떨어지는지 안 떨어지는지 그때만 튀는 건지 아 이거 하다 할 때마다 이게 지겨워갖고 이거 보타도 많이 나고 요즘에 한간비가 그때만 바뀐 건 아니네. 그러니까 1%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계속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94812, 한간비가 이때 좀 튀었네,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심하죠. 85127, 57번. 아주 많이 튀는 건 아니고, 이거 한번 19년까지 다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진행해야 되니까요. 이게 생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제 4분기. 매출원 건은 어차피 원재재 가격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원재재 가격을 다 입력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알루미늄하고 그런 것들이 주요 원재료 가격이 떨어지니까 매출 총이익률은 점차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건은 판관입니다. 판관비. 316, 826. 판관비가 장기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지 까먹었네. 3, 826. 판관비는 장기간 계속 316, 826. 21118. 매출 총리익률은 개선될 수 있는 예정인데 판관비가 장기적으로 잘 관리되는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2118. 8109 6781. 대체로 봤을 때는 그래프는 미리 해놓은 거니까는 판관비 볼까요? 회색. 판관비는 보니까 계략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네요. 여기까지 쭉 해요. 그렇게. 판관비도 매출이 편차가 있긴 있는데 이게 19년 20년 1분기까지 다 입력해봐야 되는데 어차피 상장이 19년 4분기 됐으니까요. 판관비도 이렇게 관리가 뭐 그럭저럭 나름 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매출 총이익률은 입력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서 한번 와보죠. 매출 총이익률을 보면은 투자 지표에 재무 분석에 투자 지표 수익률, 수익성 연간으로 보면은 21년이 가장 많이 튀었을 것 같으니까요. 총이익률이 나와 있잖아요. 9.8%에 9%대에서 계속 유지되다가 21년에 7%대로 떨어진 거는 이게 원재재 가격 상승 때문에 그런 걸로 거의 뭐 확실시되게 생각되고요. 분기로도 보면 엄청 떨어졌잖아요. 보니까요. 절반으로 막 떨어졌네 보니까 이게 원재료 가격 상승 때문에 그런 거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있죠.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 아까 봤을 때 괜찮네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게 22년에 이익이 많이 매출은 가장 높은데 성장성은 나오잖아요. 그리고 현대기아하고 뭐 테슬라 쪽에 이제 전기차량 부품이 납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현가 부품 아까 제품 가격 보셨잖아요. 높아진 거. 관건은 지금 이익률이에요. 매출총 이익. 근데 매출총 이익률이 빠져서 이렇게 이익이 빠졌잖아요. 지금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이제 원재재 가격이 낮아진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복원되겠죠. 그럼 매출이 올라가니까는 그만큼 이익률이 또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가는 지금 고점 대비 한 60 몇 프로 빠져 있는 최저점이고, 오케이. 그래갖고 이거는 일단은 투자 가능 기업으로 포함시켜 놓고 앞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거의 50분 지났으니까 이렇게 하고 엑셀 제가 입력한 다음에 다시 한번 텔레그램에다가 공지해갖고 들어오시라고 해갖고 관심 있으신 분은 같이 지켜보시죠. 한 거죠. 엑셀 입력해놓고 차트 한번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 같은 데도 한번 들어가서 보고 아니면은 기관들의 리포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다시 한번 저기 뭐 연결재무제표 주석도 한번 자세히 봐보고 주담하고 통화한 것에 또 공유 드리고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거 들어오셔갖고 저 혼자 떠들고 푹 치고 장구 치고 막 그랬었는데 시간 낭비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걱정되네요. 조만간 엑셀 입력해놓고 다시 한번 텔레그램 공지 드리도록 할게요. 질문은 죄송한데 제가 못 받겠습니다. 늦은 밤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리고
링크는 똑같은 거니까 이제 공지 띄면 그냥 그 링크로 그냥 들어오세요. 그래갖고 여기 들어오신 분들만 계속 들어오세요. 그러면요. 죄송한데 질문을 못 받습니다. 그거는 제가 고민한 다음에 나중에 한번 말로 풀게요. 다시 한번요. 고생하셨습니다.